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젠 완전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낮에는 따뜻해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면 외투도 벗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한테는 뭔가 좀 이 시간이 좀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 있는데 자연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이 주위에 꽃도 피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그렇게 또다시 활동을 준비하는 듯합니다. 요즘에 이젠 낮에 부는 바람이 뭔가 이 따뜻해서 뭔가 약속이 없어도 그냥 특히 주말 같을 때는 어디든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멈춰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모두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좀 참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각자만의 뭔가 이 봄을 각자만의 이 즐기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야외에서 즐기기는 지금 좀 어렵지만 뭔가 자신만의 그런 봄바람을 느껴보는 뭔가 각자만의 팁이 있다면 함께 우리 같이 공유해서 안전하게 즐기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낭독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는 이런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책이 이제 모무였는데 이 동화책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동화책이 되는데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 작품 자체가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해서 뭔가 새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뭔가 책으로 이렇게 읽는 것은 저는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어릴 때 애니메이션으로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어떠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게 책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어릴 때 보던 그런 저녁 5시 이렇게 되면 이제 KBS나 이제 SBS 이렇게 방송국에서 만화를 해줬는데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어떤 느낌일까요? 그냥 고전 동화? 여러 가지 느낌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오늘부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그 시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글쓴이 루이스 캐럴. 황금빛 오후 내내 우리는 한가로이 배를 저었지. 여린 팔로 서툴게 부지런히 노를 저었지. 자그마한 손은 헤매는 우리를 부질없이 안내하는 척했지. 아, 무정한 새 아이들. 그런 시간에 이렇게 꿈결 같은 날씨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다니. 조그만 깃털도 살랑이지 못할 만큼 숨이 찬 이에게. 하지만 가엾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조르는 새 아이를 어찌 당할 수 있겠는가. 거만한 프리만은 성급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라고 명령을 내렸지. 세쿤다는 그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바랬지. 한편 테르티아는 못 참고 이야기에 끼어들었지. 갑자기 이내 침묵이 찾아들었고 새 아이들은 상상 속에서 신기하고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마법의 나라를 여행하고 새나 짐승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꿈의 아이를 쫓았지. 이 모든 것을 거의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이야기가 다 떨어져 가고 상상의 샘도 고갈되어서 지친 이야기꾼이 살며시 화제를 돌리려 했었지. 나머지는 다음에. 지금이 바로 그 다음이에요. 신난 아이들이 소리 높여 외쳤지. 이렇게 이상한 나라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네.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고심 끝에 신기한 사건들을 지어냈지. 이제 이야기가 끝나서 우리는 즐거이 노를 저어 집으로 돌아갔다네.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햇살 아래 앨리스, 이 소박한 이야기를 받아서 부드러운 손으로 어린 시절의 꿈과 신비로운 기억의 띠가 엮인 그곳에 놓아두렴. 머나먼 나라에서 꺾은 꽃으로 만든 순례자의 시든 화관처럼. 일. 토끼굴에서. 앨리스는 아무 할 일 없이 언니랑 두개 앉아 있는 것이 지루해졌다. 언니가 읽고 있는 책을 한두 번 슬쩍 들여다보았지만 그 책에는 그림이나 대화가 없었다. 그림도 대화도 없는 책을 무엇에 쓴담?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래서 귀찮지만 일어나서 데이지를 꺾어 꽃목걸이를 만들면 재미있을까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았다. 앨리스는 더운 날씨 때문에 졸리고 머리가 띵해서 되도록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았다. 이때 갑자기 눈알이 붉은 흰 토끼 한 마리가 앨리스 옆으로 뛰어 지나갔다. 그 모습에 엄청나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앨리스는 아이 참 늦겠는데? 라고 토끼가 혼자 종알대는 소리를 들었지만 대단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앨리스는 나중에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고서야
그게 이상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러다가 토끼가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어 보면서 빨리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주머니 달린 조끼를 입거나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는 토끼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몹시 궁금해서 뒤쫓아 들판을 가로질렀고 때마침 토끼가 산 울타리 밑에 있는 큰 토끼 굴로 훌쩍 뛰어드는 모습을 보았다. 앨리스는 토끼를 곧장 뒤따라서 뛰어들었다. 나중에 어떻게 나올까 하는 생각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 토끼굴은 터널처럼 한참 곧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내리막길이 되었다. 하도 갑작스러워서 앨리스는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겨를도 없이 아주 깊은 우물 같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 우물이 몹시 깊기 때문인지 아니면 앨리스가 아주 서서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지 어쨌든 앨리스는 떨어지면서 주위도 살펴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볼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 먼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뭐가 나올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너무나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물 양쪽 벽을 보았더니 찻장이며 책장으로 그득 차 있었다. 여기저기 못에 걸린 지도와 그림도 보였다. 앨리스는 내려가면서 도중에 찻장에서 단지를 하나 꺼냈다. 단지에는 오렌지 마멀레이드라는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지만 텅 비어 있어서 앨리스는 크게 실망했다. 그래도 밑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기라도 하면 큰일이겠다는 생각에 그 단지를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았다. 앨리스는 떨어지는 동안 빈 단지를 다른 찻장에 겨우 밀어 넣었다. 앨리스는 혼자 생각했다. 자, 이렇게 떨어져 봤으니 이제 계단에서 굴러도 아무렇지도 않겠어. 그럼 집에서는 모두 나를 아주 장하다고 칭찬해 주겠지? 집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나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정말 그랬다. 아래로 내려갔다. 낙하가 끝나기나 하는 걸까? 이제 몇 킬로미터나 내려왔을까? 어쩌면 지구 한가운데에 거의 닿았는지도 몰라. 그렇다면 아마 6,400킬로미터쯤은 내려왔을 거야. 앨리스는 소리내어 말했다. 보다시피 앨리스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몇 가지 지식을 배웠다. 지금은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이런 지식을 자랑하기에 썩 좋은 기회는 아니었지만 연습 삼아 한번 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렇지, 그만큼 왔을 거야. 그런데 위도와 경도는 어떻게 될까? 앨리스는 위도나 경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지만 왠지 멋지고 대단한 단어라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곧 다시 소리내어 말했다. 이러다 내가 곧장 지구를 뚫고 나갈지도 몰라. 머리를 밑으로 한 채 걷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떨어진다면 아주 재밌겠는데? 뭐라더라? 그런 걸
반감점이라고 하던가. 앨리스도 어쩐지 틀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나라에 온 건지 물어봐야지. 잠시만요, 부인. 여기가 뉴질랜드인가요?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예요? 라고 말이야. 앨리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공손하게 무릎을 굽히며 인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허공으로 떨어지면서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여러분은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럼 그 부인은 나를 아주 무식한 소녀라고 생각하겠지? 아니야. 그런 건 물어보면 안 돼. 아마 어딘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몸은 자꾸 아래로 떨어졌다. 별 달리 할 일도 없어서 앨리스는 다시 종알거렸다. 오늘 밤 다이너가 날 보고 싶어 할 텐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다이너는 고양이였다. 차 마실 때 사람들이 다이너의 접시에 우유를 부어주면 좋을 텐데. 다이너야, 예쁜 다이너야. 너랑 여기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공중에 쥐 같은 건 없지만 쥐가 없다면 박쥐라도 잡았겠지. 박쥐는 쥐랑 비슷하잖아. 하지만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이쯤에서 앨리스는 조금 졸리기 시작했다. 비몽사몽간에 혼자 계속 종알거렸다. 고양이는 박쥐를 먹을까? 고양이는 박쥐를 먹을까?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종알거리기도 했다. 박쥐는 고양이를 먹을까? 앨리스는 어느 질문에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물어도 상관없었다. 앨리스는 차차 꿈나라를 헤매기 시작했고 다이너와 손잡고 거닐면서 자, 다이너야. 바른 대로 말해봐. 너 박쥐 먹어봤니? 하고 열심히 물어보는 꿈을 꾸었다. 그때 갑자기 앨리스는 나뭇가지와 마른 나뭇잎 더미 위로 쿵 떨어졌다. 이제 다 떨어진 것이다. 앨리스는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으므로 곧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위를 쳐다봤지만 아주 깜깜했다. 앞쪽으로 다시 통로가 길게 뻗어 있었는데 그 흰 토끼가 아직도 서둘러 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우물쭈물할 겨를이 없었다. 앨리스는 바람처럼 날쌔게 그 토끼 뒤를 쫓아갔다. 오, 내 기와 수염 좀 봐. 늦어서 어쩜담? 하고 때마침 토끼가 모퉁이를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들렸다. 모퉁이를 돌 때 바싹 붙어 있었지만 토끼가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자신이 천장에 낮은 긴 홀을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천장에 줄지어 달린 램프가 홀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 홀 사방에 문이 있었지만 모두 잠겨 있었다. 앨리스는 문받아 열어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홀을 한 바퀴 다 돌았다. 그러고는 어떻게 다시 밖으로 나갈까 걱정하면서 풀이 죽은 채 한 가운데로 걸어갔다. 앨리스는 다리가 3개 달리고 온통 유리로 된 작은 탁자를 갑자기 발견했다. 그 탁자 위에는 자그마한
황금 열쇠 하나만이 달랑 놓여 있었다. 처음에 앨리스는 그 열쇠로 이 홀의 여러 문 중 하나를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물쇠가 너무 큰 탓인지 아니면 열쇠가 너무 작기 때문인지 이 열쇠로는 도무지 어느 문도 열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둘러보니 아까는 미처 보지 못한 낮게 드리워진 커튼이 눈에 띄었다. 커튼 뒤로 40cm 높이의 작은 문이 하나 있었다. 앨리스가 그 자그마한 황금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더니 놀랍게도 꼭 들어맞았다. 문을 열자 쥐구멍만한 작은 통로가 이어져 있었다. 앨리스가 무릎을 꿇고 통로 속을 들여다보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앨리스는 빨리 껌껌한 홀에서 나가 환한 꽃밭이며 시원한 분수 사이를 거닐고 싶었지만 그 좁은 문으로는 앨리스의 머리조차 통과할 수 없었다. 머리가 어떻게 빠져나간다 해도 어깨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지. 망원경처럼 내 몸을 밀어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시작하는지만 알면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불쌍한 앨리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알다시피 이쯤 이상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서 정말로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그 작은 문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없는 것 같아서 다시 탁자로 돌아왔다. 어쩌면 탁자 위에서 다른 열쇠나 적어도 망원경처럼 사람 몸을 작게 밀어넣는 방법이 적혀있는 책을 찾을지도 모른다고 반쯤 기대하면서 말이다. 이번에는 탁자에서 작은 병 하나를 발견했다. 아까는 분명 이런 게 없었는데 라고 앨리스는 중얼거렸다. 병 목에는 나를 마셔요 라는 문구가 예쁜 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종이 쪽지가 묶여 있었다. 나를 마셔요? 라는 말은 아주 그럴듯했지만 영리한 앨리스는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잘 살펴봐야지. 벽에 독약이라고 쓰여 있지 않는지 라고 앨리스가 말했다. 앨리스는 몇 가지 멋진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다. 친구들이 가르쳐준 간단한 규칙을 까맣게 잊는 바람에 불에 대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다른 불행한 일들을 겪은 아이들 이야기였다. 즉, 빨갛게 달군 부젓가락을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손을 댄다든지 칼에 손을 아주 깊이 베이면 피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규칙 말이다. 그리고 앨리스는 독약이라고 쓰인 병에 든 것을 많이 마시면 곧 탈이 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병에는 독약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앨리스는 용기를 내어서 그 병에 든 것을 마셔보았다. 맛이 참 좋았다. 사실 그것은 첼리파이와 커스타드 파인애플, 구운 칠면조고기, 태피, 버터 바른 뜨거운 토스트를 섞은 듯한 맛이었다. 앨리스는 그것을 금방 다 마셔버렸다. 기분이 참 이상하네. 내 몸이 망원경처럼 줄어드나 봐. 라고 앨리스가 말했다.
그리고 정말 그랬다. 앨리스의 키는 25cm 정도로 작아졌다. 이제는 작은 문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나가기에 알맞은 키가 되었다는 생각에 앨리스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우선 자기 키가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닌지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앨리스는 키가 더 작아질까봐 조금 겁이 났다. 양초처럼 점점 작아져서 사그라들지도 몰라.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앨리스는 혼잣말을 했다. 촛불이 꺼진 뒤 그 불꽃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생각해내려고 했었지만 과연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한참 뒤에도 키가 더 작아지지 않는 걸 보고 앨리스는 당장 정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가엾은 앨리스는 문 앞에 가서야 그 작은 황금 열쇠를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다. 열쇠를 가지러 탁자로 갔지만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탁자 유리 너머로 위에 있는 열쇠가 선명하게 보였다. 앨리스는 탁자 다리 하나를 타고 기어 올라가 보려고 했었으나 탁자 다리는 너무나도 미끄러웠다. 여러 차례 매달렸지만 기어 올라갈 수가 없어서 가엾은 앨리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자,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지 하고 앨리스는 자신을 엄하게 다일렀다. 당장 울음을 뚝 그치라고 충고한다. 앨리스는 대개 자신에게 아주 좋은 충고를 했다. 그 충고를 거의 따르지 않긴 했지만 말이다. 가끔은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혹독하게 스스로를 혼내기도 했다. 한 번은 혼자서 크로케 경기를 하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였다고 뺨을 치려던 일도 있었다. 이 이상한 아이는 혼자 두 사람 역할하기를 아주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두 사람 몫을 연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난 이제 어엿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힘들 만큼 작아졌는걸. 탁자 밑에 놓인 작은 유리 상자가 곧 앨리스의 눈에 띄었다. 열어보니 그 상자에는 나를 먹어요 라고 건포도로 예쁜 글씨가 박힌 아주 작은 케이크가 들어있었다. 자, 이 케이크를 먹어보자. 이걸 먹고 커지면 탁자 위에 열쇠를 집을 수 있겠지. 더 작아지면 문 밑으로 기어 나갈 수 있을 거야. 어느 쪽이든 정원으로 나갈 수만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괜찮아. 앨리스는 케이크를 아주 조금만 먹고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이야? 앨리스는 어느 쪽으로 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러나 키가 그대로라는 걸 깨닫고 아주 놀랐다. 분명 케이크를 먹어도 보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앨리스는 참 많은 일을 겪어서 기이한 일만 벌어지길 기대하게 되었다. 평범한 일은 무척 지루하고 시시해 보였다. 그래서 앨리스는 케이크를 다시 먹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다 해치웠다.
되게 마지막 그 말이 참 뭐랄까 와닿았어요. 뭔가 그 신기하고 신나고 뭔가 새로운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당연히 또 그 일이 반복될 거고, 그리고 평범한 일은 굉장히 지루해져 보일 거고 시시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반대적인 느낌? 그렇잖아요.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새로운 자극적인 일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신비롭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익숙해져 가죠. 그래서 다시 뭔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들이 너무나 하염없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뭐 하여튼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이 마지막 그 문구가 굉장히 좀 와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또 궁금하네요. 하여튼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동안은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